네, 멘토님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으로 저희가 왕 중 왕을 뽑고 있는지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총 10분의 멘토님께서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 여기서 왕중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9월의 왕중왕은 누가 될까요? 네, 오늘은 이대열 그리고 원혜남 멘토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알아보죠. 자, 이대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맥스홀딩스에서 HB테크놀로지로 완전히 갈아타셨는데요. 마이너스 3%대 정도 지금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 분석상 지금 매스포인트라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61선이 약간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주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하실지 잠시 후에 AS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혜남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봤었던 포트, 그대로이죠. 번외 종목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코어는 50%, 동양물산 50%또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코어는 조금 더 좋아졌네요. 수익률에 3자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더 올랐더라고요. 자, 동양물산은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AS 받아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목표가 거의 갔다가 약간 밀렸는데, 오늘 약간 조금 더 밀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2%, 플러스 3%. 하지만 역시 비중을 반 이렇게 크게 잡으셨기 때문에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HB테크놀로지부터 AS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휴맥스홀딩스가 아쉬워가지고. 그렇죠. 빠지는 것 같다가 한번 상한가 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전혀 아깝지 않고요. 자, HB테크놀로지 AS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좀 양봉이 나와줘가지고 자, 이제 시작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이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60일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제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1250원대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60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살아있고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3일 동안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즉 현재 거래량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줍니다. 이 종목은요, 기관들이 띄우거든요. 요 상승한 구간 보면 다 기관들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3일 동안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또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테크놀로지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제가 그 손절가 1240원 제가 설정해 드렸는데, 뭐 1240원 그대로 좀 유효하고요. 조금 더 보시려면 1200원 선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뭐 일찍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종가 기준 1200원 선이 손절가를 조금 낮추죠. 종가 기준에서 1200원 선 무너지면 그때 손절하는 걸로 하고 1주 더 보겠습니다. 목표가 17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봉상 약간 높게 설정하셨는데 그 약간 높다 싶은 목표가도 그대로 유지. 1주만 더 보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상 HB테크놀로지 얘기였고 이제 번외 종목이었던 코미코와 RF세미 가운데 RF세미는 뭐 어쩌다 보니까 매수가 비슷하고 코미코가 금요일날 종가가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목표가.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본 종목이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HB는 더 갈 겁니다. 자, 코미코는 제가 번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뭐 관심을 좀 가져서 매매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차익 실현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보이니까요. 이 종목 미련 버리시고요. 차익 실현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번외 종목이지만 잘 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번외 종목이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RF세미. 종목은 이제 RF세미가 좀 가다 말고 얘도 지금 뒤돌아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행국인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 RF세미가 지금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뭐 개인들의 특정 세력이 지금 그 물량 털어먹기 작전이 아닌가. 여기서 작전은요, 나쁜 의미의 작전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 이동평균선을
게임으로 인해서 손절 물량들을 받기 유도하는, 위한 예.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가 얼마를 설정해 드렸나요? 만 원을 제가 설정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자, 10,000원 선을 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10,000원 선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고, RF세미는 홀딩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목표가 11,150원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양물산하고 코원 이제 네. 금요일에서 오늘 나오시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봐주시는 셈이 돼요. 그렇죠. 코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승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장중에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곧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중에 봤을 때 체결 강도라는 게 있는데요. 체결 강도의 움직임이 우리 보통 이제 검색 시스템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검색 시스템에 걸리게끔 체결 강도를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코원이 곧 움직일 때가 다 됐구나 이런 흐름을 좀 봤었는데요. 5일선을 안 깨고 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윗꼬리 물량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4월 달부터 걸려있는 이 윗꼬리, 이 물량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3,000원을 돌파를 하면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코어는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전략 앞에서도 제시드렸듯이 그대로 유지를 좀 하시고 손절매 가격 또 매수 가격 이렇게 정해드린 그대로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300원이 조금 멀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 이탈만 없다면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물산은 당연히 오늘 조정이 나오죠. 네. 예,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와서 21,500원에 사세요라고 했다면 그날 21,400원에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 보느라고 안 사시고 이렇게 있다가 한 7, 8% 되면 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늘 그렇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후에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매물이 나와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자의 물량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 안철수 이 후보에 대한 그 출마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자 구도가 나오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동양물산 같은 경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 있고 또 탄력을 붙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어저께 전일 그 강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22,00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물량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그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시세가 크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안 만들어놔서 아직도 매수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유 의견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목표 가격이 약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25,000원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제 3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이제 문재인 관련 테마는 안철수 만약 이제 대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단일화 어차피 숙제를 둘 간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안철수는 또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고 박근혜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3자 구도로 가든 이제 당으로 쳤을 때 뭐 단일화가 어렵겠지만 뭐 2자 구도로 가든 확실하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대선 레이스까지 어쨌든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거는 박근혜 테마다. 사실 조심스럽죠.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네네.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그림을 본다면은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때 아직 미확인이고 그렇죠. 그렇죠. 한쪽은 약간 부족하고 한쪽은 또 너무 앞질러 있기 네네. 때문에 견제 세력이 많고 예, 예. 이런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갈 길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일화 구도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 11월 달 정도에 또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안철수 관련 종목 급등주들은 따라가는 건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만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양물산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AS 종목, 번외 종목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잠시 후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오늘
스포트 안 바꾸실 거죠? 네, 저는 뭐 HB 테크놀로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뭐 번외 종목으로 제가 2개를 더 갖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렇죠. 본 종목보다 더 갈 수 있는 번외 네. 종목인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예, 번외 몇 종목 정도 준비해 주셨나요? 네, 금일 2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화면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STS 반도체를 첫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STS 반도체의 최근 차트 모습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최근에 3일 동안의 그 거래를 보시게 되면, 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요.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금일은 거래량이 조금 급감하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T자형 캔들이 지금 나와주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일단 주가 위치 자체를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장대 양봉 다음날 두 번째 캔들이죠. 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로 직전 고점에 저항을 받고 일단 일정 부분 밀려 있다. 단 거래량은 조금 줄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금일 분봉, 즉 T자형 캔들을 만들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나 거래량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자, 과연 이게 금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매수를 해도 됐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은요, 금일 서서히 내려왔다가 또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네. 자, 거래량 흐름 장 초반에 물량이 조금 실렸습니다만은요, 장 후반에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조금 드러났네요. 자, 그러나 장 초반에 나왔던 물량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이 시기에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6,050원 아래에서 6,050원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평선 분석을 하게 되면 밑으로 이동평균선을 지금 3개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자, 짧게는 5일선, 그 다음 21선, 61선인데요. 61선이 지금 21선 위쪽에 있지만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기에는요. 하나의 긴 양봉만 나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밑으로는 하방 경직선이 확보가 됐다. 자,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STS 반도체는 우선 매수가는 금일 종가 6,140원 전후 하셔가지고 한도가 상관없습니다. 네. 6,140원 기준해서 전후해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7,15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1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죄송합니다. 2,300원 아니죠. 5,850원. 5,85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정했으니까 20일선 정도, 선 정도의 가격입니다. STS 반도체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방산주 중에 제가 빅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이거 방산 테마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네, 그렇죠. 예. 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금일 뭐 방산주 중에 뭐 스페코라는 종목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방산 관련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고 아스콘이라 그러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품목이 중소기업 저가 품목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언급이 나왔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갔었는데 같은 흐름을 좀 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빅텍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 이동평균선, 즉 장기 이동평균선 이 121선과 21선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죠? 제외하고 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뭔가 아래 방향이든 윗 방향이든 에너지가 한번 분출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자, 어제 오늘은 아니죠. 오늘과 지난주 금요일 이 모습이 보면 계속 위쪽으로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이것은요,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게 되면요, 위쪽으로, 즉, 위쪽이라 하면 바로 직전 고점대입니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대략 1920원 정도 됩니까? 1920원대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시세 분출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방산 테마는요,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게 또 알 수 없는 북한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다. 물론 묻어가자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논외로 하는 얘기지만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가 북한과의 그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철저하게 이 종목은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1,880원이 금일 종가입니다. 금일 종가 전후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100원 선, 2,100원 선 한번 정해봤습니다. 2,100원 선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대략 한 이 정도 수준이네요. 짧게 거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손절가는 1,770원, 대략 21선 가격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770원 지켜주시고요. 이 종목 내일 매수 의견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외 종목 STS 반도체와 빅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빅텍은 기술적으로 이제 이평선이 모인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앞서 STS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에 밑꼬리 이제 달아주면서 확실한 저가 매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번외 종목으로 또한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원해남 전문가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도 번외 종목 네. 금요일날 두 종목, 그죠? 코스모화학하고 멜파스 있었죠. AS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다가 번외 전문가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모두 다. 예. 번외 화요일 뭐 이렇게. 네. 이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률도 잘못 계산해 가져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훨씬 더 높은데 네. 그날 거만 아직 제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날 거만 계산해 가지고 네. 반대로 했으면 차라리 아닌가? 예, 정확한 게 좋죠. 네. 예. 자, 훨씬 코스모. 더 네. 자, 코스모화학을 매수 가격을 12,500원 선 정도를 정해드렸었는데요. 눌림이 잘 안 와요. 네, 안 네. 왔습니다. 오늘 12,800원에 전일 끝난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가 13,000원으로 올라가 상승했죠. 있는데 네.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다리는 자리 정도가 올 것이고, 제가 이제 개미허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개미허리 12,500원이 개미허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개미허리 자리면 오늘 이제 그렇게 나중에도 아마 기회가 좀 되실 겁니다. 왜 개미허리라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얘가 이 코스모 화학이 가려면 아마 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한번 흔들어서라도 매물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13,000원 이하에서만 하시되 12,500원까지 충분히 주어지니까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시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도 멜파스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정도면 매수 가격 제시 드렸던 가격선 정도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25,000원 선에서는 매수하신 대로 매수 의견 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예전 본 종목이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원해남 전문가님 하면 이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시공테크. 약간 네. 2주 전, 한 보름 네. 정도 전에 요거 이제 한 보름짜리다 했는데, 기간도 거의 맞추시고 목표가는 사실 이상 갔어요. 6,200원 얘기하셨는데 6,500원 같죠? 네, 6,500원이면 두 번째 제가 조정을 해드릴 때 5,500원 한번 해드렸다가 다시 6,500원 정도 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차트 잠깐 볼까요? 이렇게 앞에 고점이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갔기 때문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이 대량 거래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는 남아 있는데 오히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한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외인데. 번외로 이제 하나 더 오늘 새롭게. 예. 기존 것만 계속 말씀드리면 선택의 폭이 좁으실 것 같은데, OCI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OCI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의견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예고됐었던 업황의 악재인데, 지금 정도면 그런 악재는 유가를 잘 보셔야죠. 유가가 지금 99불인데요. 이제 10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대체에너지 관련 얘기 계속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럼 조선주가 가는 것도 C주선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뭐 셰일가스. 예.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OCI 하면은 동양제철화학이 익숙하시잖아요. 이 OCI가 사명을 변경한 때가 이때입니다. 2010년도 10월달. 어머, 이 10월달에 사명을 변경하구나. OCI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어요. 자, 이때가 뭐냐면은 그 사채를 발행을 했었죠. 뭐 2천억 정도인가요? 굉장히 좀 큰 돈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발행한 이후에 주가가
65만 원까지 갔었고요. 이게 보통 5년 정도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가격선 대비 이렇게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설명을 드릴 때가 있고 단기적인 전략을 설명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보시면 그때 가격에 부딪히고 과거에는 2년 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현재 30만 원짜리가 지지선이 돼서 6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후로 업황에 대한 부진, 또 경기 부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또 태양열 관련해서 OCI뿐이 아니라 삼성그룹에서도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주가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감을 받았거든요. 네, OCI 하면 악재가 훨씬 많았던 네, 기억이. 악재가 많았던 예. 기업인데요. 오히려 과거에 올라갈 땐 굉장히 또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어찌 보면 애증이 교차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 자, 그 후에 주가가 거의 이 공모채 발행을 한 이후에 반토막에 가까운 시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반등을 해줬었을 땐 과거에 발행했었던, 즉 대량 거래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었던 시점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사이클을 금방 그릴 수 있겠죠. 아, 이 주가는 저 고점이 30만 원 정도가 항상 고점이 되겠구나. 그리고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18만 원 선 정도면 저점이 나오겠구나라고 큰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우리 9월 달인데 1년 전에 주가가 17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가격이에요. 1년 동안에 이 주가를 들고 있다는 사람은 화병이 나죠. 아우, 그럼요. 그럼요. 수익도 안 나고 예. 아마 손해 보셨을 그 테고. 중간에 뭐 하루 만에 몇백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예. 되면 들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닥이 나오는 거죠, 주가가. 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침체 국면이라고 하죠. 지금 이 침체 국면인데 보통 주가는 하단 박스가 있고 상단 박스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하단 박스죠. 하단에서 바로 급등하는 종목 없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지그재그 움직임을 보이다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닥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OCI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가라든가 또 이런 그 조선주들 흐름 같이 보시고 또 화학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부터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씩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점들도 수급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하향 나면 진짜 그때부터 거의 사들어가- 바닥이죠. 네. 예. 목표가 상향 나오면 여기서부터 갈 자리 5%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아, 낫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목표가 하향하면은 이제 그 정도 보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한 개미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에 대략 한 절반 정도 선 되면 25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고점 이렇게 부딪힌 자리가 네. 결국에는 단기 사이클 자리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면 결국 우리 지수가 아마 정고점을 넘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고 화학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큰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자리가 있고 제가 지금 제시 드리는 가격은 대략 한 10%선 정도로만 제시를 드리는데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자금력이 내가 조금 있다. 업황이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투자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19만 네. 7천 원으로 드리고요. 짧게 보는 목표 가격은 22만 원, 조금 크게 보시면 25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절매 가격은 18만 8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OCI 말씀하신 분이 없었지만 우리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이 이제는 뭐 거의 바닥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OCI도 번외 종목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두 분의 이제 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최종 포트, 먼저 이대호 전문가님 포트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대호 전문가님 포트 HP 테크놀로지 그대로 100% 유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1주 정도만 보려고 했는데 오늘이 1주 정도 되는 날이거든요. 1주 더 연장 얘기를 하고 끌고 가겠다. 홀딩을 외치셨습니다. 자, 원래 기관 종목인데 오늘까지 3연속 기관은 매수를 했다고 해주셨고요. 거래가 좀 부진하면서 시세가 나긴 날 텐데 그 시세가 좀 나는 포인트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동양물산 반, 코원 반. 역시 포트 유지가 되고 있고 코원은 약간 더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죠. 자, 동양물산의 경우에는요, 가격이요, 지금 21,5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하셨고,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하셨습니다. 박근혜 테마주인 걸 아실 테고, 코어는 지금 장중 체결 강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곧 갈 때가 된 것 같다.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코어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뭐 풍성한 번외 제가 종목 요청까지 있어서 종목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살까 말까 팔까 최종적인 결정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가 냉철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은요, 지난주 퀴즈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내일은 있나? 예, 확인하시기 이전에 지난주 문제에 대한 정답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난주 퀴즈 문제가요.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 주식을 얘기하는가 였는데 정답은 네, 바로 1번입니다.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큰 경우. 자, 나 1번 했는데 당첨됐을까? 궁금하신 분들 명단이 나갑니다. 1등 한 분인데요. 우리 신영우 시청자님 됐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끝번호 6310번님. 그리고 2등 세 분의 명단도 공개해 드립니다. 김영태, 하성필, 최경혜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등 10분의 성함도 한번 볼까요? 자, 이진욱, 김봉선, 권경호, 손정진, 유영사님 이어서 5분 더 있습니다. 자, 우리 김경준, 이연희, 장순애, 이정윤, 손찬영님까지 3등 10분도 당첨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주식 관련 서적과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 선물 주는구나. 나 문제 좀 풀 줄 아는데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퀴즈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이제 계속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대열 전문가님 오늘 문제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1번 예. 호텔 신라, 2번 NHN, 3번 셀트리온, 4번 삼성전자. 네, 문제가 쉬워지고 있나요, 급격히? 자, 원은남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반드시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참여 방법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던 우리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자, 제가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 당첨되시면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퀴즈를 푸시게 될 텐데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요.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이 시장경제 원리라는 주제로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도요.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이 맡아주십니다. 이대열 전문가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2부 꾸며지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